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이오가 난리인데요. 이번에는 얼마 전에 상장했던 올해 2월일 겁니다. 그때 상장했던 오름 테라퓨틱이 전이성 유방암 대상으로 개발하던 ORM5029 임상시험을 자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살면서는 또 이런 일은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대규모 해킹 여파가 오늘 증시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첫 번째입니다. SKT 해킹 여파 확산 중. 지난 19일 악성 코드 해킹으로 SKT 가입자들의 유심 정보가 유출된 적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여파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금요일에 SKT 측은 원하는 모든 분께 유심 카드를 무료로 교체를 해드리겠다라고 밝히면서 유심 관련주가 올랐었고, 그런데 주말 사이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현재 SKT는 유심 100만 개를 보유하고 있으며 다음 달까지 500만 개를 확보하고, 다만 가입자가 2,300만 명이다 보니까 절반만 해도 어마어마하네 라는 얘기가 나타나면서 오늘 점상에 도착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또한 유심 관련주만 올라가는 게 아니었습니다. 야, 이렇게 해킹되는 게 문제 아니냐 라는 얘기가 나타나며 보안주도 주목을 받는 모습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유심을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후기 같은 게 쏙쏙 올라오고 있는데 유심을 교체하려고 3시간 동안 줄 서서 바꿨다, 이러한 얘기가 정말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직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일정이 좀 있다면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면 일단 이거부터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미 다 아실 것 같아요. 자, 티월드에 들어갑니다. 스마트폰에 다 설치가 되어 있겠죠. 거기에 들어가서 바로 메인에 유심 보호 서비스라고 뜨는데 요거를 클릭하고 가입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당연히 그거는 무료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신청하면은 해킹 피해를 막을 수 있고, 그럼에도 혹시나 피해가 발생해도 SK텔레콤이 100% 책임진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기리스는 당연히 신청을 했고, 그리고 한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 조금 한가해지면 가서 교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서는 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지금 사람들이 너무나 몰리다 보니까 대기 시간도 길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아지겠죠. 티월드 혹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교체 예약도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일단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 후 고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그냥 뭐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코스닥이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바이오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첫 번째, 보로노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바이오 주식인 보로노이의 임상이 AACR에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주말 사이에 공개가 되었죠. VRN111이라는 약으로 암을 치료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데 나쁘지 않은 결과 공개했습니다. 부작용도 크지 않았고요. 특이한 변이를 가진 환자에게도 효과를 보였다고 하며, 특히 뇌전이 환자 7명 중 6명에게는 더 이상 종양 크기가 커지지 않는 결과값도 획득을 했다고 합니다. 기대분들 그거 아시죠? 보통 약은 머리로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거기서 효과를 봤다고 하니까 효과적이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다만 결과값을 하나하나 보다 보면은 암이 사라지는 드라마틱한 결과는 보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임상 그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도 부분에서도 살짝은 부족한 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높았던 기대감 때문에 보로노이 한 3년간 10배 정도 오른 기업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실망감과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타나며 오늘 13%나 급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다음입니다. 또 하나 더 나왔습니다. 오름 테라퓨틱 임상 자진 중단. 야,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바이오가 난리인데요. 이번에는 얼마 전에 상장했던 올해 2월일 겁니다. 그때 상장했던 오름 테라퓨틱이 전이성 유방암 대상으로 개발하던 ORM5029 임상시험을 자진 중단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그냥 뭐 아무 이야기는 아니었습니다. 핵심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몇 개월 만에 바로 엎어졌다는 게 충격이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겁니다. 회사가 혹시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가 작년에 노이즈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약이에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상장도 철회한 적이 한 번 있었는데, 하지만 그 이후에 다시 상장하는 걸 봤을 때 이거 뭐 해결할 의지가 있나 보다, 해결할 수 있나 보다, 자신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장한 지 이제 한 3개월 되었죠.
3개월 만에 취소를 했다는 게 조금은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름 테라퓨틱도 하한가로 갔고 그러면서 바이오 심리가 무너지는 걸 확인할 수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상장 기업이 있습니다. 세크 오늘 상장했어요. 저 데이터가 좋았던 그리고 전자빔 기반 검사 장비 전문 기업인 세크 오늘 성공적으로 상장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공모가 15,000원, 시초가 22,200원, 고가 29,900원을 찍고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수익금은 그렇게 크진 않았네요. 커피값만 획득을 했으며 시가와 고가가 붙어있는 모습입니다. 자, 조금은 아쉬운 결과값이라도 볼 수 있지만 그래도 다음 주부터 공모주가 많이 상장하죠. 그때부터는 더 좋은 기대값이 나타났으면 좋겠네요. 증시도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하이닉스 빙산이 온다. 모건 스탠리가 또 하이닉스를 향해서 몽둥이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하이닉스에게 작년에 반토막 리포트를 낸 거에 이어서 또 걱정을 꺼냈다고 하는데요. 트럼프의 관세 리스크를 빙산에 비유하면서 하이닉스에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꺼냈다고 합니다. 자, 도대체 뭐 때문인가? 바로 실적이겠죠. 위기, 그러니까 빙산이죠. 빙산이 다가오면서 실적이 흔들릴 수 있다며 최근 메모리 가격이 오르고 있긴 하지만 이는 단기적 현상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다만 모건 스탠리 말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몇 개월 전에도 12만원으로 하이닉스의 목표 주가를 크게 하향시킨 적이 있었지만 그런데 올해 초에 다시 23만원으로 높이는 모습도 나타냈었죠. 그렇기 때문에 100% 믿기는 당연히 어렵고요. 다만 모건 스탠리는 이러한 저러한 걱정 때문에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를 선호한다. 이러한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과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그 두 개의 운명은 다를지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부동산이 임장비를 받는다고 요즘 부동산 쪽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들리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부동산에서 집을 보여주는데 시간과 노동이 들어가니까 임장비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일리도 있는 말이긴 합니다. 다만 받아도 좋긴 한데 그럴 거면 수수료도 좀 많이 낮출 필요가 있겠네요. 개인적으로는 그 높은 수수료에 전부 다 포함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저도 이때까지 부동산에 대한 수수료만 내도 엄청날 것 같은데 솔직히 낼 때마다 아까운 건 사실입니다. 몇 시간 정도 이제 일했던 것 같은데 야, 몇 시간이라고 수익을 이 정도 받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자, 다만 이러한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임장비를 받기는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거래가 성립된 경우에만 보수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그리고 설령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은 임장비를 받고 어떤 사람은 임장비를 안 받는다면은 그 누구도 임장비를 받는 사람들한테 가지 않겠죠. 경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그런 경우는 생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청년들이 가장 많이 폐업한 자영업은 무엇인가? 자, 청년 자영업이 많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봤었죠. 그런데 그만큼 폐업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며 그 중심에는 식당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창업 대비 폐업률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특히 음식점의 창업 대비 폐업률이 말도 안 되네요. 무려 127%나 된다고 합니다. 여는 것보다 폐업하는 곳이 더 많다는 거죠. 옛날부터 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장사 아무나 하는 거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걸 한 번 더 보여주는 지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입니다. 러우 전쟁은 종전할 수 있을까? 트럼프가 취임 후 가장 먼저 해결하겠다고 밝혔던 일 중에는 러우 전쟁이 존재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 측은 러시아에 우크라 영토 일부를 넘기는 방안으로 종전안을 확정했다는 소식이 떴습니다. 트럼프가 종전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 평화 중재를 중단하겠다고 나선 상황이다 보니까 우크라 입장에서도 더 이상은 선택 여지가 없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떤 영토를 다 넘기는 건가 하고 봤더니 2014년 러시아가 강제로 병합한 크림반도에 대한 러시아 통제도 인정하고 그리고 이번에 정념한 우크라 남부와 동부 지역에 대한 통제도 인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다 주고 끝내라 라는 건데 젤렌스키는 어떠한 선택을 하게 될까요? 다음입니다. 트럼프 100일 지지율 70년 만에 최저. 곧 취임 100일을 맞는 트럼프, 그런데 지지율 조사에서 취임 100일 기준 가장 낮은 지지율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부정적으로 응답한 사람이 55%, 긍정적이 39%라고 하는데요. 이는 집권 1기 42%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하며 전임자인 바이든도 이 시기에 52%의 지지율을 보였다고 합니다. 바가 많은 만큼 까가 많은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 과연 트럼프는 이 위기를 이제 타개할 수 있을까요?
있는데요. 아마도 중간 선거도 이제 뭐 슬슬 다가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위해서 뭔가를 액션을 하면서 지지를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당연히 주식시장에게는 긍정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다음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테슬라가 가장 뜨거울 것 같습니다. 왼쪽 일단 차트를 보면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차트죠. 떨어지다가 오른쪽으로 기면서 바닥 몇 번 다지고 그 고점, 그 전 고점 돌파하면서 이평선 돌파, 아주 완벽한 차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테슬라 관련 소식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슬라의 주가는 지난주 금요일날 9%가 상승했습니다. 6월 로보택시 발표를 앞두고 미국 정부가 자율주행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다고 하고, 그리고 또 인도 시장 진출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앞서 테슬라는 인도 시장에 테슬라 모델 3를 출시하겠다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었는데 사전 예약도 실제로 받았었고 그런데 지금까지 차질이 생기면서 아직도 인도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거기에 대한 그 사전 예약을 환불을 해주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이제는 인도 시장에 다시 진출하려고 하는구나 라는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충격이었어요. 아니, 차를 못 주면은 그 사전 예약할 때 받은 돈을 진작에 돌려줘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인도 진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그동안 관세에 대한 불안감이 소폭 해소되면서 미국 시장은 반등하는 모습, 우리나라도 괜찮은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도 그냥 데드캣 바운스일 뿐, 트럼프는 끝나지 않았다,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라고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에도 관세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자리한 가운데 결국 실적이 답이다 이러한 얘기가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마소, 메타 등 대형 기술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실적 가이던스를 체크를 해보라고 합니다. 오는 30일은 마소와 메타, 1일에는 애플, 아주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마존, 마스터카드 등이 실적을 발표한다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증시가 불안할 때는 고배당주를 보라 이렇게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불확실성이 많을 때는 안정적인 배당주의 인기가 높아진다라는 건데요. 골드만삭스는 배당 수익률과 연평균 배당금 성장률, 잉여 현금 흐름을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값 등 3가지 조건을 넣고 7개의 배당주를 선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배당을 가장 많이 주는 데가 누군가? 바로 에버소스 에너지로 배당 수익률은 5.2%나 된다고 하고요. 경기를 별로 타지 않아서 26년 동안 꾸준히 배당금을 늘려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펩시코, 시티그룹, 엑셀에너지, 콤페리, 이러한 기업을 꼽았다고 하니까 고배당주, 그리고 미국에서 이제 투자하는 고배당주에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기업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음입니다. 호텔신라 목표가 5만원. 얼마 전까지만 들어도 면세업계가 안 좋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봤었는데요. 면세업계가 어려운 시간을 겪으며 시내 면세점을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하려는 노력이 나온다는 소식도 같이 봤었습니다. 그런데 오는 2분기는 다르다고 합니다. 면세업계 실적이 회복될 것이다 라는 분석이 등장했고, 대신증권에서는 호텔신라를 주목하자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왼쪽에 보다면 호텔신라, 이것 또한 제가 좋아하는 차트죠. 떨어지다가 오른쪽으로 기다가 돌파. 물론 아직도 조금 많이 남긴 했지만 여기서 바닥일지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호텔신라가 오늘 12%나 급등한 이유가 뭔가? 2분기부터는 영업이익이 흑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며 시내 면세점의 수익성도 의미 있는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목표가 5만원 제시했네요. 마지막입니다. 실리콘2 구조적으로 성장할 것. 유안타증권에서 실리콘2에 대해서 구조적 성장 기반이 강화되고 있다며 목표주가 49,000원을 제시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뭔가? 바로 유럽 시장 때문인데요. 실리콘2는 유럽 시장에 안정적인 판매 채널을 구축해둔 상황인데 작년만 해도 유럽 매출이 전년비 49%나 증가하면서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주력 지역으로 급부상했다고 합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유럽에서 아직도 K뷰티 수요가 견조하고 고물가인 만큼 우리나라 화장품 가성비가 또 좋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이 선호가 되고 있다고 하네요. 또한 그 전에는 인기 브랜드 한 개에 의존하고 있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브랜드가 자리를 잡은 점도 전체적으로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목표가가 상당히 높아서 한번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